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저는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의 절반만 말했죠. 인도네시아와 칸 전투기 48대 계약을 발표하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한국에 대한 경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훔친 게 아니라 배운 거였어요. KF-21이 저희에게 보여준 길을 따라 걸어온 거죠. 이제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튀르키예가 갑자기 전투기 강국이 되었는지, 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버리고 저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흐메트 데미로글루입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에서 20년간 일해온 엔지니어이자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죠. 튀르키예 앙카라에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 본사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저희가 자랑하는 칸 전투기 경납고가 보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0년간 일해왔고 현재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좀 특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칸 전투기 48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 말입니다. 그때 자카르타 방산 전시회 현장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어떤 충격을 줄지를요. 운명적 만남과 한국과의 첫 인연. 제가 처음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건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튀르키예의 TFX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기술 검토를 담당하고 있었죠. 2018년 서울 에어쇼에서 전시된 KF-21 시제기 모형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KF-21의 개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진지해집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어요. 미국의 4가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체 개발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독립적인 방산업이구나. 배움의 과정에서 스승으로서의 한국.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KF-21 개발 과정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가끔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22년 7월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확신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엔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을 때도, 스텔스 기술 개발에서 막힐 때도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한국도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냈잖아. 첫 번째 갈등과 인도네시아 문제.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에게 접촉해온 거죠. 인도네시아 국기와 튀르키예 국기가 나란히 놓인 회의실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칸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다. 혹시 협력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정도였어요. 저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KF-21을 개발하고 있는데 왜 저희에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분담금 문제,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신뢰의 문제까지. 양심의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 2024년 초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인 협력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상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희의 선배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데미로글루, 우리는 한국을 존경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한국에게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운명의 순간과 자카르타에서의 발표. 자카르타 방산전시회장에서 저는 에르도안 대통령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전 세계가 놀랄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카르타 전시회장 백스테이지의 긴장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KAI 연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 전시회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제가 곧 발표할 내용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칸 전투기 48대,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체결. 제가 이 말을 할 때 마이크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48대, 정확히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약속한 KF-21 도입 수량과 같은 숫자라는 것을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표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의도적으로 같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서요. 진실에 대한 예고. 그날 발표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한국에게는 배신처럼 보일 텐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경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한국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진지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 사건의 진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첫 번째 균열, 돈이 만든 불신. 제가 인도네시아 측과 첫 회의를 가진 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앙카라의 한 조용한 호텔에서 만났죠.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씨와 그의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데미로글루 매니저님, 저희가 튀르키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니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KF-21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2017년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아예 1조 원으로 분담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니 차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줄여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깎아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024년 8월에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니 차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균열. 신뢰를 깨뜨린 USB 사건. 도니 차관이 들려준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에 관한 것이었죠.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저희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2025년 2월에 일어난 일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USB 저장 장치 7개에 20GB가 넘는 KF-21 관련 자료를 담아서 한국을 떠나려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군사기밀이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서는 일반 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니 차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허가 없이 자료를 반출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결과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한국에서 출국 금지를 당했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저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또니 차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세 번째 균열. 마음이 돌아선 인도네시아.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도 전투기 도입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는 2021년에 이미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니 차관이 털어놓았습니다. 한국과 KF-21 협상을 하는 동안의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 공동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전투기를 비밀리에 구매한 거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F-15EX에도 관심을 보였고 중국의 J-20 도입설까지 나돌았어요.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Su-35도 검토 대상이었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 하나에만 의존하는 전략을 포기했다는 것을요. 여러 나라의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도는 그런 전략으로 성공했잖아요. 도니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서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죠. 저희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적 클라이맥스, 한국의 절망감. 도니 차관이 들려준 한국 측의 반응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의 석종건 방위사업 청장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KAI 연구진들도 함께 왔는데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자 도니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진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을 함께 했는데 그리고는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특히 KF-21 시제기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 국기가 가려진 사건은 상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담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국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한국 측의 의지 표현이었죠. 그때 저희도 느꼈어요. 한국이 정말 화가 났구나. 더 이상 저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구나. 튀르키예의 등장, 새로운 가능성. 바로 그 시점에서 튀르키예가 등장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달랐어요. 도니 차관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일단 같은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문화적 친밀감이 있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시한 조건들이 인도네시아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튀르키예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한국보다 관대했습니다. 도니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할 납부 조건이 현실적이었어요.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가장 큰 매력은 칸이 5세대 전투기라는 점이었어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KF-21은 4.5세대인데 칸은 5세대잖아요. 스텔스 성능도 더 뛰어나고요. 이슬람 형제의 정치적 계산.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튀르키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도니 차관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도 있고 이슬람 국가들 간의 연대를 중시하시거든요. 실제로 2025년 4월 프라보워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칸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로벌 남반구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창출할 책임이 있다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지정학적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48이라는 숫자의 비밀. 대화의 마지막에서 도니 차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48대라는 숫자를 아시죠?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과 약속한 KF-21 도입 수량과 정확히 같은 숫자예요. 의도적으로 맞춘 거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 말인가요? 저희가 KF-21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48대는 튀르키예에서 사지만 나머지 48대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음의 무게, 그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튀르키예에게 큰 기회가 온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안함이 컸어요. 제가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걸어온 저희가 이제 한국의 파트너를 빼앗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독립적으로,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협상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요. 튀르키예에 숨겨진 야심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인도네시아와의 첫 회담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였죠. 데미로글루, 자네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카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잡한 심정입니다. 한국은 저희의 선배 같은 존재인데 그들의 파트너를 가져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데미로글루, 자네는 아직 정치를 모르는군. 이것은 단순히 인도네시아를 가져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첫걸음이지. 그때 대통령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더 이상 나토의 2등 시민이 되고 싶지 않다. 미국이 F-35를 팔지 않겠다고? 좋아.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면 되지. 그리고 그것을 이슬람 형제 국가들과 함께 나누는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칸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독립선언이었다는 것을요. 인도네시아는 시작일 뿐이야.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리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들에게 우리는 한국이나 프랑스, 미국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칸데 KF-21, 진짜 실력 비교의 진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카,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저희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양산도 시작되었어요. 저희 칸은 아직,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어.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기술이지. 실제로 칸은 내부 무장창을 갖춘 진짜 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KF-21이 4.5세대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카카, 엔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미국이 F-110 엔진 공급을 중단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TF-35,000 엔진 말이야. 롤스로이스와 케일이 협력해서 2030년까지는 완성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엔진 개발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도 KF-21에 미국 엔진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독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이었어요. 숨겨진 진실 첫 번째, 지정학적 계산의 복잡함.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고위 관료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미로글루 매니저, 인도네시아가 정말 한국을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남중국해 문제로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지만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편에 서기도, 중국 편에 서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제3의 선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중간 지대의 파트너들 말이죠.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축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떤 위치인가요? 한국은 아직 미국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KF-21도 결국 미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수출할 때도 미국 허가가 필요해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과 손잡는 것이 결국 미국과 간접적으로 손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숨겨진 진실 두 번째, 경제적 이익의 계산법. 일주일 후 저는 튀르키예 개발은행의 한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데미로글루 매니저, 이번 인도네시아 계약이 단순히 100억 달러 무기 판매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포괄적 경제협력 패키지의 시작이에요. 그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전투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는 에너지, 인프라, 금융까지 모든 분야의 협력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LNG, 터미널 구축, 이스탄불 금융허브를 통한 이슬람 금융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것은 전투기 공동개발이었지만 저희가 제시한 것은 경제 전반의 파트너십이에요.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10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불 조건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큰 돈을 낼 여력이 없어요. 한국은 분담금 방식으로 미리 돈을 내라고 했지만 저희는 10년 분할 납부의 낮은 이자율을 제공했어요. 심지어 튀르키예 리라나 인도네시아 루피아로도 일부 납부가 가능하게 했고요. 마지막 반전, 열린 결말의 가능성.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고위 관료가 비공개로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한 말이었거든요. 48대는 첫 번째 주문일 뿐입니다. 그가 저희 팀에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필요한 전체 전투기는 96대예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48 더하기 48은 96. 혹시 인도네시아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머지 48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버전을 개발한다면 누가 알겠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칸 48대를 먼저 도입해서 튀르키예 기술을 습득하고 동시에 한국이 더 발전된 KF-21 블록이나 블록 3를 개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한국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문제 많은 파트너 대신에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을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고요. UAE도 KF-21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필리핀도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하나 때문에 발목 잡혔던 한국이 이제 진짜 큰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튀르키예의 진짜 도전과 한계. 하지만 동시에 저는 튀르키예의 한계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칸은 분명 야심찬 프로젝트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엔진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스텔스 기술도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죠. 203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48대를 인도한다는 약속도 솔직히 말하면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약속한 건 아닐까? 저는 밤마다 이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시험 비행도 성공했고 양산도 시작되었고 기술적 검증도 어느 정도 마쳤죠. 튀르키예가 아무리 5세대를 외쳐도
당장 하늘을 나는 건 KF-21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동맹의 가능성.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어떤 고위 관료가 비공개 채널을 통해 튀르키예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튀르키예와 한국이 경쟁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협력하면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검증된 기술과 튀르키예의 새로운 시장, 그리고 양국 모두가 가진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 의지를 결합하면 훨씬 강력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KF-21의 다음 버전 개발에 튀르키예가 참여하고 칸의 일부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대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제안을 듣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제로섬 게임에서 위닝 게임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새로운 시작의 서막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선과 현실적 분석, 자카르타에서의 발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예상했던 대로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접했습니다. 그 반응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국방안보 포럼의 김민석 위원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직접적 구매 계약이나 협력 계약을 한 KF-21과는 법적 구속력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튀르키예산 엔진을 장착한 칸 전투기를 84개월 안에 제작해 203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제공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혹평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평가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지적한 것도 있었어요. 칸 전투기 구매 계약이 48대로 인도네시아의 보람의 전투기 구매 수량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도네시아가 칸과 보람의 사이에서 저울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었죠.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였어요. 한국의 대응과 새로운 미래 전략.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분노나 절망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강구영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국가 간 연대가 꽤 끈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KF-21을 아세안과 중동 지역 외에 유럽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다른 파트너들과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UAE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했다는 소식도 들렸고 필리핀에서도 정보 요청서를 보냈다고 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튀르키예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 걱정이었거든요. 마지막 반전, 인도네시아의 진짜 속내.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계약 발표 한 달 후 인도네시아의 돈이 차관이 다시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제게 한 말이었어요. 데미로글루 매니저, 솔직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튀르키예와의 계약은 한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무슨 뜻인지 묻자 그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원칙적이에요. 계약대로, 절차대로, 물론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유연성이 필요하죠. 저희가 튀르키예를 선택한 것을 보고 한국도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과의 재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나머지 48대는 정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KF-21의 더 발전된 버전을 개발하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저희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싶거든요. 철학적 성찰.
동맹의 의미와 국가 이익의 경계,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정이나 의리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10년간 함께 꿈꿔온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도 결국 이익 계산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각 나라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인도네시아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는 것, 한국이 더 큰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것, 튀르키예가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쟁을 통해 모두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으로 인해 한국은 더 다양한 파트너를 찾게 되었고, 튀르키예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고,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030년 하늘의 지배자는 한 나라가 아닐 거예요. 대신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극화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한국은 검증된 기술력과 체계적인 개발 능력으로, 튀르키예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유연한 협력 방식으로,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은 전통적인 기술 우위로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구매국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테고요.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배신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파트너 대신에 한국은 이제 더 큰 시장과 더 안정적인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6세대 전투기 제안, UAE의 관심, 필리핀의 구매 의사, 이 모든 것들이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이제 진짜 독립적인 방산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었어요. 더 이상 문제 많은 파트너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열린 결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 한국과 튀르키예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선택지, 더 치열한 경쟁, 더 빠른 기술 발전, 결국 모든 나라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48대의 배신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서 한국은 분명히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국제 정치의 복잡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기회는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길. 감사합니다.